오, 소리 달구나. 그리고 이것은 이러면서 옷고름을 풀기 시작해. 그러니까 대감마누이 진도가 빠르구나. 나도 준비됐다. 이랬는데 옷고름 안에서 나는 그냥 너랑 친구가 되고 싶은 거야. 친구요? 그 동정입니다. 동정? 그거 흑자일스 채널에도 많지 않아? 무슨 짓이세요, 아씨? 너는 꼭 살아. 꼭 살아서 너도 너의 꿈을 이루렴. 흑자 명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흑자 명화는 사실 페이크였습니다. 오늘 사실 흑자 명화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흑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리고 오늘의 흑자 드라마는 옥시 부인전입니다. 옥시 부인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가 많이 찍히네요. 예,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죠. 예. 뭐지 그게? 뭐요? 근데 재밌음. 옥시 부인이라고 이제 연진이가 주인공이에요. 결말 안 났고요. 앞부분만 좀 해드릴 거고. 사실 뭐 그 영화 유튜버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방송국에서 이제 드라마 리뷰를 청탁 받으셔가지고 아주 부귀 영화를 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의 화려한 과거, 그다음에 이 말빨의 수위상, 여친에게 시키지 말아야 할 운동, 이너 따위, 이상한 힘이 세져서 올라타면 갈비뼈가 아픈 방송국한테 그런 청탁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광고를 받았다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시 부인전이라는 드라마이고요. 현재 넷플릭스에서 공개되고 있는데 TV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 드라마를 시작하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구더기를 찾고 있어요. 구더기는 주인공의 이름이고요. 구더기는 우리의 연진이가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진이는 동은이하고 싸우던 그 연진이는 엄청 고급지게 생겼잖아요. 귀티나게 생겼잖아요. 어디 천민 연기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하필 이 구더기가 천민이에요. 이름이 구더기가 아니라 구덕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구더기의 주인이 구더기처럼 살아라 라고 해서 구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구덕이라고 부르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이 시장 바닥에서 이 딸 구더기를 찾고 있는 할아버지가 딸을 찾아냈고, 우리 연진이가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제 천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하셨고, 입술색을 탁하게 바르셨고, 주근깨를 막 찍으셨어. 그래봤자 고급스러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귀족이 아프리카 같은 데에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돌아온 약간 그런 느낌? 옷을 거적대기를 입었지만 뭐 의미가 없어요. 얼굴이 너무 고급스럽게 생겼어. 그래서 연진이가 연기를 엄청 잘하잖아요. 이분 연기력이 훌륭하셔. 옛날엔 사실 연기 잘 못하셨던 것 같은데 엄청 느셨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연기를 잘하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민 연기는 약간 아쉬웠었어요. 뭔가 연극처럼 연기하시고 너무 좀 과장되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보통 이런 연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옛날에 일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좋아할 때도 이런 게 조금 많이 좀 거슬렸었어. 저는 실제 생활하듯이 연기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해요. 뭐 송강호 아저씨라든지 최민식 아저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걸 또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런 배우들을 좀 선호하고,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는 그 이재훈 배우라든지 성동일 배우라든지 막 그런 분들처럼 약간 연극처럼 좀 과장된 리액션이나 딕션이나 발성 같은 걸 쓰는 연기를 조금 더 불편해해요. 그래서 노비니까 뭐 성씨가 의미가 없고 그냥 구덕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막 뭐 알바 같은 걸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엽전을 막 하면서 에이 좋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매파 오는 날이잖아. 막 이러는 거야. 에이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 그러니까 구더기가 밤을 새서 시장 어딘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당을 몰래 받은 거예요. 노비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번에 그 반남박 씨 공부할 때 조선시대에 의외로
노비들도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하는 지식을 얻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구더기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더기의 주인은 이 어느 양반 집의 아씨인데 성격이 개 같아요. 거의 뭐 많은 드라마에 악역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성격이 개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반인데도 구더기한테 약간의 열등감,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서 구더기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구더기 이름도 구더기처럼 살아라 해서 구더기라고 지어버린 거고, 얘가 아침부터 구더기를 찾아요. 얘는 사실 구더기 없으면 못 살아요. 매파가 오는 날이니까 몸 단장을 해야 돼. 그리고 구더기는 이 아씨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몸 단장을 시켜주는 거는 뭐 당연히 얘 일인데, 이 몸 단장을 시키면서 막 마음에 안 들면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이런저런 면박을 많이 주고 해요. 그래서 너 또 시장 가서 일하고 왔지? 걸리면 내가 다리몽댕이 부러뜨린다고 했지? 너 다리몽댕이 부러지면은 절뚝이 하면 되겠다. 절뚝이 막 이지랄 하고 있어. 구더기는 막 손톱 같은 거 색칠해주고 뭐 화장도 해주고 막 그런 일을 하고요. 옷도 입혀주고 막. 그래서 너 평생 쩔뚝거리면서 내 수발 들면 되겠다 하면서 막 웃고. 그래서 몸치장을 다 시켜드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요강에다가 얘는 뭐 요강에 똥도 싸놨어. 요강 비워 이러면서 이제 손짓으로 해. 이제 구더기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기에 좀 안타까운 게, 구더기는 당연히 연진이가 연기를 했으니까 외모도 예쁘지만 사실 극 중에서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아주 예쁜 캐릭터는 아닌 겁니다. 그냥 아주 예쁜 배우가 연기를 하셨을 뿐이지, 이 구더기를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아주 예쁜 애는 아니야. 그냥 조금 예쁜 애 정도. 그래서 어쨌든 이 얼굴에 능력이 뛰어나. 얘는 한 번 본 거는 거의 다 기억을 합니다. 글도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버림. 그러니까 글을 아예 모르는데 뭐 여기 까망베르 치즈맛이라는 글자가 글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림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림이 그려진 걸 보고 사람이 까망베르 치즈라고 읽으면, 아 저게 까, 저게 망, 저게 배, 저게 르구나, 이렇게 익혀버려. 얘가 그렇게 글을 익혀버렸어. 그래서 천민들은 글을 잘 못 쓰잖아요. 이때가 세종 이후인가 봐요. 한글이 있거든요. 한글이 되게 쉽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천민들은 보통 글을 잘 못 쓰니까 글을 써야 하는 업무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구더기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꼭 그것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요리도 하고 못하는 게 없는 만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아씨가 원래 성격이 개 더러워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혼처가 나온 거고, 매파가 지금으로 치면은 중매쟁이인 거예요. 이 중매쟁이가 양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사주 같은 것도 이제 받고, 이름 뭐 이런 나이 뭐 이런 걸 받아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연결을 해주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이 아씨하고 현재 혼담이 오가는 게 남자 주인공. 이 남자 주인공은 업둥입니다. 이 집은 무슨 감찰사인지 관찰사인지 그것까지 지낸 집안. 근데 할아버지가 지냈어. 이것 역시 우리가 반남박씨 공부할 때 나왔던 거잖아요. 양반 가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양반 가문에 난 자식들이 다들 공부를 잘하거나 무술을 익혀서 문관 무관으로 계속해서 임용이 되면,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그 집안이 계속해서 잘 나가는 건데, 만약에 빡대가리가 태어나 버리거나 몸치가 태어나 버리면 문관 무관이 될 수 없잖아요. 과거 시험을 봐야 하는데, 무과 급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 그러면은 이 누군가가 그 직책을 얻으면 그 효과가 보통 2대까지는 가. 3대까지가 잘 안 가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감찰사를 지냈어. 근데 아빠가 급제를 못했어. 그래서 이 아들이, 손주인 거죠. 이 손주가 급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가문은 이제 힘이 빠져요. 많이 어려워져. 그리고 반남박씨 그거 할 때 우리가 또 공부를 했지만, 과거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옷가네가 많이 드는, 현재로 치면은 대충 1년에 한 3천만 원씩 쓰는 거예요. 근데 과거 시험이 4년에 한 번인가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시험 한 번 보는데 1억 2천 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뭐 3번, 4번 떨어졌다? 집안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 여기 할아버지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급제를 못했다는 거는 아버지가 과거 시험은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야. 여기서 다 까먹은 거야. 그래서 가문 자체는 뛰어난 가문이지만 지금은 힘이 빠져가고 있는 가문. 왜냐하면 여기 손주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기 얘가 급제하면 돼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놀아. 얘는 그냥 놀고 있어. 거기다가 업둥이야. 업둥이는 이 버려진 애를 얘기합니다. 버려진 이제 입양한 애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죠, 업둥이? 나 사실 안 찾아봤거든. 아무튼 입양아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집안의 기대 자체도 좀 떨어지고 자기 자신도 자기 깜냥을 알아. 왜냐하면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낳은 애가 있어. 내 동생이, 남동생이 있어. 얘가 있는데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의미가 있냐 이건 거야. 얘한테 몰아주는 게 맞지. 그래서 얘가 공부할 수 있게, 얘가 과거 급제할 수 있게, 그래서 집안에서 얘한테 집중할 수 있게 두고 나는 조용히 짜져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별채에 가서 뭐 글 쓰고 뭐 음악 듣고 노래 부르고 그냥 이러고 놀아요. 예체능 계열의 인간이야. 예능 인간이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예능형 인간을 굉장히 무시했죠. 이때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무조건 문과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과를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예능 계열의 예는 업둥이에다가 예능 인간이야? 사람 대접 잘 못 받죠. 집안 내에서는. 뭐 밖에 가면 양반이니까 떵떵거리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가 이 별채에 오신 거야. 엄마는 이 아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자기 아들도 아닌 데다가 뭐 과거 급제 같은 거 뭐 공부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조용히라도 살든지 맨날 뭐 글 쓴다 뭐 춤춘다 노래한다 이지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동네에는 광증 걸렸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정신병인 거죠. 그 집 큰아들 정신병 걸렸다 소문이 난 거야. 얼마나 동네 창피하겠어요. 안 그래도 이 양반 가문에서.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싫어하는 거를 티를 오지게 냅니다. 왜겠어요? 여기 아빠는 과거 급제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조선시대에 뭐 남존 여비에다가 막 남아 선호에다가 막 남녀의 그 평등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 하더라도 이 바가지 긁고 이런 건 다 있잖아요. 심지어 왕들도 중전의 바가지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막 신경통 막 신경 두통이 오고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 그 정도로 와이프들도 힘을 쓸 수 있었죠. 특히나 양반 가문이나 왕가나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엄청나게 뛰어난 가문이어서 이 사람이 시집을 왔어. 이 사람이 이런 가문에 시집을 왔다는 거는 이 사람 가문도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삼국지에서도 장비를 무슨 개밥으로 여기잖아. 뭐 무슨 유비관우 장비가 도원결의하고 군을 일으킬 때 그냥 돈이나 된 맨날 술 처먹고 밥 처먹는 새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그 장비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하후돈하고 사돈을 맺어요. 근데 하후돈이 그 조조가 거느리고 있는 그 휘하에 있는 장수들 중에서 가문 1티어예요. 조조 가문도 완전 탑급 1티어 가문이고 하후 가문도 엄청난 가문이거든요. 이 가문하고 사돈을 맺을 수 있다는 거는 장비 가문도 존나 1티어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장비가 삼국지 연의에서 너프를 존나 먹은 거고 정사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인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주머니도 이 집안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벼슬을 지냈어. 이 집안에 시집을 왔다? 한가닥 하는 집안인 거죠. 근데 이 아빠 뒷바라지를 했을 거 아니야. 과거 급제 되실 수 있게 엄청나게 뒷바라지하고 막 물신양면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처가에서 돈도 좀 끌어다 쓰고 했을 거야. 장비 왁구도 잘생겼다고 하죠. 근데도 급제를 못해. 이러면은 목소리가 커질 수 있죠. 근데 거기다가 업둥이까지 데리고 와서 막 키워. 아니 과거 급제도 못하는 양반이 집 앞에 애가 버려져 있었대. 그러면 그걸 뭐 어디다 뭐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딱하구나. 우리가 키우자 해가지고 호적에 올린 거야. 말이 되냐고. 아줌마는 빡이 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숨겨진 사실로 나오는 건데 얘는 업둥이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기생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과거 급제는 못하는 새끼가 할 건 다 해. 양반이라고 기생집 드나들고 기생이랑 이제 재밌게 놀다가 애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머니가 얘를 싫어하고 잔소리 많이 하고 목소리 큰 거는 사실 그럴만한 거죠. 이 엄마가 웬일로 이 별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 웬일이십니까? 저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 혼사가 잡혔다. 혼사요? 알고 봤더니 그 구덕인의 아씨 있잖아. 그 집안은
이 집이랑 반대야. 양반이긴 한데 벼슬을 다 그냥 뭐 오밀조밀한 것만 지낸 그런 가문이야. 뭐 어디 뭐 그 시의원 뭐 구청장도 아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대충 뭐 양반이긴 한데 막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뭐 이런 거 하던 집안인 거야. 근데 돈이 많아. 이 집안은 덕망은 높은데 이름값은 높은데 돈이 없어. 왜냐면 아버지가 다 날려 먹었겠지. 태수는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끼리 보통 결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시각에 구덕이는 뭘 하고 있냐. 아까쯤에 시장에서 돈 벌어 왔잖아. 그 돈을 어딘가에 숨겨 놓습니다. 왜 숨기냐? 돈 모아가지고 도망가려고. 여기도 이제 슬픈 사연이 있는데 구덕이도 당연히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산채로 생매장 당해서 죽었어요. 이 집안 주인한테. 이 집안의 아씨의 아빠가 이 집안의 주인일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없어요. 이 집안 아씨가 성격이 개같은 거는 즉 아빠 닮아서 그런 건데 이 아빠는 본인의 이 노예들, 이 천민들이 자기 소유의 천민들이 아프면 약도 안 지어주고 보살펴 주지도 않고 산채로 그냥 생매장을 해버립니다. 미친 새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드라마로만 접하니까 조선시대 때 천민, 노예의 삶은 원래 이랬나 보다라고 알았지만 우리가 반남박씨 그거 공부할 때 알아봤잖아요. 조선시대 때 의외로 천민들의 대우가 우리가 컨텐츠로 보는 거랑 좀 달랐다고 해요. 물론 엄청 나쁘게 대하고 진짜 두드러 패고 죽이고 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엄연히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노비를 벌을 하고 싶어도 법 안에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비도 어쨌든 재산이니까 뭐 치료에 엄청나게 힘을 쏟고 이런 거는 뭐 자기의 마음일 수 있지만 산채로 묻는 거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아파서 골골대는 노비가 있으면 그냥 산채로 묻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집안 아버지가. 그래서 구덕이의 엄마도 어느 날 이제 몹쓸병에 걸렸어요. 아마 뭐 폐병이나 뭐 이런 거겠죠. 이때는 뭐 흔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예 거동조차 못해. 그래서 아빠 등에 엎여 있고 구덕이가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이 집 대감마님하고 자기 아씨한테 우리 엄마 약한 죄만 제발 지어달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갚겠다.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데 너희 같은 개돼지들한테 내가 왜 그걸 해줘야 되냐. 이러면서 저 엄마 그냥 가서 산채로 그냥 묻어라. 만약에 반항하면 반항하는 애들도 같이 묻어라. 이러니까 등에 엎여서 죽어가던 엄마가 자기를 업고 있는 남편 옷을 막 이렇게 당기면서 빨리 가라고. 딸을 살려야 되니까. 딸이 나 때문에 같이 묻힐 판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산으로 향합니다. 옛날에 고려장 하듯이. 그리고 참고로 고려장은 실제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산에 가서 울면서 땅을 파요. 자기 아내를 묻어야 하는 거야. 심정이 어떻겠어요. 뭐 천민이고 노비면은 감정이 없습니까? 다 사람인데. 자기 와이프를 땅에 묻으려고 땅을 파다가 이제 뒤에서 와이프가 이렇게 다리를 탁 잡아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안아서 자기 품에 안기고 아직도 안 가셨는가 이러면서 빨리 돌아가시게.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를 했어. 그래서 제발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게.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그냥 빨리 편안해지시게라고 하면서 다음 생에는 꼭 양반으로 태어나서 쌀밥도 먹고 비단 옷도 입고 하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아내를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 뒷산에 엄마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구덕이는 이제 종종 엄마 무덤에 가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내가 지금 돈 모으고 있는데 아빠랑 꼭 도망칠 수 있게 엄마가 힘 좀 써줘 이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마을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이 잔치라고 하면은 그 무슨 마당패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거지들이 그런 걸 했던 적도 있고 뭐 왕의 남자 뭐 이런 거에도 나오고 하는데 마당패들이 전국 방방 곳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보여주고 대신해서 이제 돈을 받고 이러면서 사는 현대로 치면 이제 서커스단 같은 거죠. 서커스도 1990년대까지는 꽤 성행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으니까 우리 동네에 서커스단이 온 적이 있어요. 한 2번, 3번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요즘에는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요. 있어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죠. 어떤 공연장에서 하고 사람들이 와서 보시겠죠. 서커스단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춤과 노래가 가미된 연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뮤지컬 같은 걸 보통 하죠. 구더기는 또 도망쳐서 여기서 남장을 하고 지두를 팔고 있습니다. 지두가 뭘까요? 땅지, 콩두, 땅콩. 그래서 땅콩을 한자로 하면 지두죠. 그래서 몰래 땅콩 팔아서 알바를 하고 있고, 이 남자 주인공도 이제 평민으로 옷을 갈아입고, 양반처럼 말고 평민처럼 여기 뭐 공연도 구경할 겸,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 얼굴도 좀 볼 겸, 지금 혼사길이 열렸고 매파가 다녀갔고 어느 집안 아씨하고 내가 결혼하기로 정해졌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결혼할 여자의 얼굴도 몰라요.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 거니까 뭐 예비 신부도 보러 올 수 있으니까 얼굴이나 보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구더기를 만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데리고 온 몸종, 남자 몸종, 이 사람이 이제 아저씨에서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여자한테 이제 못된 짓을 이제 술잔에다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로 데려가서 화장실에서 그분이죠.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외국 애가 어떤 거래가 있으니까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응? 빨리 나와 빨리 이러면 안에서 잠깐만. 거의 끝났어. 뭐 그지랄 했던 이제 그분 연기 잘하시는 또치예요. 이분이 그때 아저씨에서 연기를 되게 잘하시고 호평이었고 인지도도 확 올라갔는데 거기에 걸맞는 활동량을 안 보여주셨어요. 좀 의아해요. 뭐 기획사 뭐 이런 문제가 있었나?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근에 다시 활동을 또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하시니까 잘하시더라고. 오정세랑 좀 닮으신 분. 이재원 배우라고 합니다. 듀퐁 뭐 이것도 했었고 아유 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만수무강이라는 게 이게 냅다 요구르트만 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것도 막 나오셨고 이제 그분이 마침 구덕이랑 친분이 있어. 그래서 구덕이하고 같이 인사를 하다가 남자 주인공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여기 있어도 되냐? 너 또 걸리면 머리털 또 뽑히는 거 아니냐? 머리 또 자라? 나 지금 다 났어? 막 이러면서 여기서 부탁을 해. 너네 곧 있으면 결혼식 열리잖아. 그 결혼식에 일손 필요하지? 나 거기 일손에 좀 낑가주라. 야, 너 또 일하다 걸려서 완전 다리몽둥이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 돈 모아야 돼. 막 이런 대화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남자 주인공은 양반이잖아. 그걸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씨가 출몰을 해서 구덕이는 도망을 치다가 남자 주인공이 다시 양반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로 마주칩니다. 너무 뻔하지만 좀 클리셰이지만 부딪혀가지고 구덕이가 야, 너 뭐 어떡하려고 그래? 양반 옷 입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벗어 임마. 막 양반 냄들 보면 너 돼. 양반이니라 거짓말 하지 말고. 양반인 걸 알게 되고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남주가 약간 반했어. 뭐 이런 드라마에서 남장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한테 호감을 느끼는 남자 주인공이야 뭐 우리가 뭐 수십 번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우리 연진이가 얼굴에 막 까막칠하고 주근깨 바르고 막 별의별 짓 남장하고 막 거적대기 같은 옷 입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남주가 살짝 호감이 생겨. 그래서 경치 좋은 곳에 데려가서 너 지도 그만 팔고 나한테 막 아까 함부로 얘기하고 말했지, 나한테도 막 도라이라 그러고 그랬지, 막 대가리 깨지게 도망다니는 새끼라고, 그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나랑 여기서 여기 축제나 보자꾸나. 음흉한 새끼. 근데 여기서 남자 주인공은 좀 의아해해요. 저런 거 왜 봄? 저거 재밌음? 이러니까 연진이가 얘기합니다. 뭐 도련님이야 좋은 공연도 많이 보고 막 하셔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우리처럼 이 천한 사람들은 이 조금 공연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힘든 삶을 저런 걸 보는 동안 잠시나마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천민들, 이 노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공연입니다.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남자 주인공이 약간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약간 선민의식이 있어버리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준 이 구덕이한테 반합니다. 여기서 반해요. 그래서 구덕이를 만난 김에 이제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싶어서 막 붙잡고 너는 꿈이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구덕이가 제 꿈은
늙어 죽는 것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좀 놀래죠. 늙어 죽는 게 꿈? 맞아 죽거나 굶어 죽지 않고 곱게 늙어 죽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노비들의 삶이라고 하면 뭐 맞아 죽거나 일하다가 힘들어서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워낙 빈번하니까 늙어 죽는 게 꿈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자 주인공은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 옆에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이렇게 이거 쓰는 거 뭐냐, 갓이냐 뭐냐, 그 갓 쓰기 전에 이 머리띠 같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 동그란 거, 이거 바둑알 같이 생긴 거, 그걸 하나 떼가지고 좀 비싸게 생긴 겁니다. 그냥 하얀색 말고 그 무슨 파란색 뭐 고려 청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문양이 들어간 좀 비싸 보이는 거, 누가 봐도 좀 비싸 이거. 그걸 떼서 연진이한테 줘요. 주렉은 새끼야 이씨. 그래서 선물로 준다면서 줘. 구덕이는 뭐 싫다 괜찮다 하는데 힘든 와중에 한 번씩 꺼내 보면서 힘을 얻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덕이는 그날도 다른 노비들이 다 자는 시간에도 아씨 수발을 들어요. 아씨가 이제 곧 있으면 시집을 가는데 맞선 자리가 한 번은 있나 봐, 결혼 전에. 그래서 구덕이가 자기 아씨가 그렇게 쌍년인데도 생각해서 책을 좀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넌 내가 책 읽는 거 봤냐? 아니 근데 곧 있으면은 그 정인분하고 맞선을 보실 텐데 할 얘기가 없어서 어색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빠져 누워. 읽어? 유튜브요. 유튜브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어. 지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구덕이한테 읽으라고 시킵니다. 자기 잠들어도 잠든 거 아니니까 끝까지 다 읽어라 해가지고 다른 노비들이 일 끝나고 좀 쉬고 잠자는 시간에도 연진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아씨 때문에 고생을 해요. 유익녀, 구덕TV. 그 와중에 이제 머리에서 떼준 그거 보면서 이제 마음 한 번씩. 그리고 아빠랑 나중에 바닷가로 도망가서 집 한 채 짓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도 꾸고. 그리고 아까 남자 주인공은 많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글을 씁니다. 얘는 소설을 써요, 소설. 엄마가 괜히 싫어하는 게 아니야. 소설 쓰면 싫어하지 당연히.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맞선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씨가 그 남자 주인공 집에 왔어. 그러니까 아씨네 집안 사람들이 남자 주인공네 집에 왔고 이제 뭐 잔치 비슷하게 열어서 사람들한테 식사 대접도 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구덕이가 여기서 몰래 알바를 하고 있었잖아. 아씨가 혓바닥은 미슐랭인가 봐. 어떤 음식을 딱 먹어보더니 이건 구덕이 솜씨인데? 2년 또 여기서 일하고 있구만 해가지고 막 주방을 뒤지면서 구덕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또치가 구덕이한테 미리 알려줘가지고 겨우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을 친 곳이 하필이면 남자 주인공이 항상 머무는 별채. 그래서 이 별채에서 도련님을 또 만나고요. 아씨가 구덕이를 찾으러 또 이 별채까지 와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별채 안쪽에 그 병풍 뒤에 숨습니다. 아씨는 이 도련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이 도련님이 키가 186이에요. 얼굴이 작고 잘생겼고 하얘. 어떻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어. 그래서 아씨는 자꾸 말을 붙이고 어제 구덕이가 읽어줬던 홍길동 전 얘기도 살짝 하고 하는데 어차피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근데 남자 주인공은 지금 사실 구덕이를 마음에 뒀고 애초에 이 아씨 소문이 평판이 개 그지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이미 소문 다 났어요. 이 집 아씨가 뭐 글도 잘 쓰고 바느질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없어. 뭐 음식도 잘하고 뭐 집안일도 잘하고 막 다 잘해. 근데 그거 전부 구덕이가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여기도 아버지가 애를 잘못 키운 게 진짜 시집을 잘 보내고 싶으면은 옛날에는 그 신부 수업을 했잖아요. 실제로 요리 연습도 하고 몸도 가꾸고 뭐 자수 그 바느질 그거 연습도 하고 다다미 연습도 하고 막 시 같은 것도 지어보고 책도 많이 읽고 막 그런 걸 해야 되잖아. 그런 거를 안 해도 오냐 이렇게 키운 거야. 그런데 또 약간 나르기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잘해 보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구덕이한테 야, 글 좀 써봐. 시 같은 거 하나 써봐. 구덕이가 쓰면은 자기가 썼다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 지랄로 산 거야. 근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소문이 안 나겠어. 소문 다 나가지고 얘는 사실 사회적으로 병신이에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도 애초에 구덕이 때문에 싫은 것도 있지만 얘가 병신인 거 알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합니다.
혼사는 없던 일로 하자고. 그리고 그때 또 병풍 뒤에서 또 뽀시락 소리가 나가지고 아씨가 구더기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병품을 걷으니까 구더기가 나오고 니년이 집에서 도망갈 때마다 여기 왔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바람 났다 이거예요, 소위. 소란이 있으니까 여기 도련님의 엄마가 와가지고 무슨 소란이냐 이러고 이제 들어왔는데 도련님이 제 몸종이랑 붙어먹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버린 거야 아씨가. 구더기가 아닙니다 하는데 이 집 마님이 뭐 듣겠냐고, 노비 말을 듣겠어요. 바로 뺨따기 후려 갈기고 구더기는 아씨한테 끌려갑니다. 그리고 멍석마리를 당합니다. 멍석에 말아놓고 이 집 대감마님이 니년이 내 딸한테 모욕을 줘? 넌 맞아 뒤져라 하면서 멍석에 말아놓고 손수 몽둥이로 매질을 하는데 진짜 사람 죽이게 때립니다. 옆에서 아버지는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또 구더기 아빠를 또 존나게 두드려 패니까 구더기는 또 거의 뭐 반기절 상태에서 아빠 맞는 거 보고 또 가슴 아파하고. 이 집 대감마님 특기가 뭐예요? 항상 산채로 묻기. 그래서 밑에 것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인연을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숨이 붙어 있을 때 묻어버려라. 그러고 가버려. 이 아씨는 더 쌍년이잖아. 이 아씨는 미안하지도 않나 봐.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맞는 걸 보면은 아무리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미안한 마음 혹은 죄책감 같은 게 들기 마련이거든요.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얘 사이코패스예요 이거. 아빠가 휘두르던 몽댕이를 줍더니 갑자기 자기가 막 때립니다. 일부러 그랬지 막 이러면서. 나랑 결혼하기로 한 남자랑 일부러 붙어먹었지 이러면서 막 두드려 패고, 구더기 아버지는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멍석 위에 몸을 감싸가지고 대신 맞고, 그러니까 둘 다 거의 뭐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았고, 구더기는 막 오열을 하는데 또 연진이가 연기 잘하긴 해. 그래서 내가 너를 가족처럼 대했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인연이 날 배신을 해? 죽어야 돼 하더니 잠깐만, 그래 진짜 가족이 되자. 인연을 씻겨가지고 아버지 침소에 들이거라. 이 미친년이에요 진짜. 그래서 맞아 죽어가는 와중에 연진이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아빠한테 미리 얘기해놨던 게 있어. 돈 벌면 어디 숨겨놨다 그랬죠. 그걸 아빠한테만 얘기했거든. 연진이가, 구더기가 이렇게 손을 하면은 우리가 이 집구석에서 탈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확률. 내가 모아놓은 돈 가지고 어디 산 밑으로 와. 이게 사인이야. 사인을 정한 거예요. 구더기는 이 와중에 그 각을 본 겁니다. 지금 내가 대감마님 침소에 드는 거잖아. 이때 기회가 나겠다고 오히려 생각한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속담이 거의 사실상 구더기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더기를 실제로 씻겨가지고 아버지 침소에 넣었습니다. 아빠 새끼는 아까만 해도 뒤져라고 막 두드려 패더니 막상 구더기가 멀끔하게 씻겨지고 멀끔하게 차려입고 자기 침소로 들어오니까 반응이 오는구나. 또 술상이 봐져 있잖아요. 항상 이런 데는. 진작 내가 너를 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인연으로 다 잊자. 내 방도 하나 내주마. 이게 보통의 노비 여자면은 사실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 뭐 노비의 신분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 집 대감마님하고 이게 뭔가 썸띵이 있고 혹시나 임신이라도 하고 이러면은 신분은 노비이지만 일 같은 건 하지 않는 약간 첩 같은 게 되죠. 단 하나 이제 본처한테 이제 많이 눈치를 받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노비 생활에 비하면 그 정도는 참을만 하고, 또 자기 자식은 자기보다는 훨씬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좀 기회긴 해. 하지만 구더기는 얘기가 다르죠. 아까 날 때린 게 문제가 아니야. 아까 우리 아빠 때린 것도 문제가 아니야. 이 대감마님은 우리 엄마 죽인 사람이야. 어떻게 여기 안겨? 말이 안 되죠. 옛날에 어떤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기억은 안 났는데 거기서도 이 비슷한 장면이 있죠. 자기 부모님을 죽인 사람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연진이가 여기서 처음부터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그간 먹여주신 은혜의 보답입니다 이러면서 술을 한 잔 따라. 그러니까 대감마님 새끼 좋다고
술이 달구나. 그리고 이것은 이러면서 옷고름을 풀기 시작해. 그러니까 대감마님이 진도가 빠르구나. 나도 준비됐다. 이랬는데 옷고름 안에서 낫을 꺼내가지고 낫을 꺼내서 대감마님을 공격합니다. 대감마님을 해치우는 거는 실패를 해요. 좀 다치게 하기는 하는데 실패하고 그때 이제 아씨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한 짓이야. 그러니까 인연도 참 진짜 대단한 년인 게 여러분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내 또래의 여자애가 있어. 이 여자애를 힘들게 하고 싶어서 고생시키고 싶어가지고 내 아빠의 처소에다가 넣은 거야. 그러면 그런 짓까지 했다 쳐. 시대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우리 아빠가 내 원수하고 자는 걸 보고 싶어 여러분? 아니 애초에 아빠가 어떤 여자랑 하는 거를 보고 싶어? 아무도 안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소리가 나자마자 노비 한 명하고 아씨가 제일 빨리 뛰어들어왔거든? 근처에 있었다는 거야. 아니 옛날에 방음 같은 게 어딨어. 아빠 하는 소리가 다 들릴 건데 왜 그걸 그 근처에 있냐고. 말이 돼 이게? 아무튼 아씨가 들어와가지고 아빠가 죽는 거는 막아. 근데 어디 뭐 머리를 찌긴 했거든. 그리고 이 결과가 안 나와.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아씨가 이제 길을 막죠. 어디 가 이러는데 구더기가 여태까지 뭐 몸싸움에 밀려서 막고 있었겠어? 아씨를 내팽개 쳐버리고 똥요강을 얼굴에 끼얹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을 치죠. 이 집 노비들은 구더기를 잡지 않아요. 왜냐면 구더기가 참 착했거든. 이것저것 잘해줬거든. 어쨌든 아씨가 뛰어나와서 빨리 그것들 잡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집 노비들하고 그다음 관군까지 동원돼서 구더기하고 구더기 아빠를 잡으러 갑니다. 이제 구더기 아빠 만나러 가기로 한 곳에 도착을 하니까 아빠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챙겨가지고 구더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둘이 만나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그 집 노비들이 길을 막아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거 비지떡하고 감자하고 돈 조금 넣었다. 이거 갖고 가. 잡히지 말고 죽어도 여기 오면 안 돼. 이러면서 보내줘요. 구더기 부녀가 워낙 착하게 살아가지고 여기 노비들이 도와줍니다. 도망갈 수 있게. 그리고 구더기는 도망가는 길에 엄마의 묘를 보면서 엄마 고마워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엄마한테 기도했잖아. 우리 도망갈 수 있게 힘내줘 막 이러면서. 이 시간에 남자 주인공은 구더기는 어떻게 됐냐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바로 양반이기 때문에 무지한 양반이기 때문에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구더기와 어떤 인연을 만들었어. 그게 아무리 작은 인연이라 한들 어쨌든 양반인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은 처자, 노비와 어떤 인연을 만들어 버렸고 자기 때문에 이 몸종이 양반이랑 붙어 먹었다는 누명을 쓰고 본가로 끌려갔어. 그 노비가. 그러면 그 노비가 어떤 꼴을 당할지 당연히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조선시대의 노비가 집 나가서 어떤 양반이랑 접하다가 걸렸대. 맞아 죽죠 이거는. 실제 역사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조선 정사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드라마나 콘텐츠에서 접하는 조선 연의에서는 이런 짓을 노비가 하면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자 주인공도 그런 걸 예측해서 그 집에 가서 뭐 내가 잘못했다, 뭐 오해다, 오해를 풀던지 아니면은 그냥 돈 주고 그 노예를 사오던지 뭐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방구석에서 구더기는 어찌 됐느냐 이 지랄만 하고 있어. 씨. 많이 답답하죠 사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이제 남자 주인공도 이 마음이 좀 그러니까 집을 좀 돌아다니다가 엄마 아빠가 한 얘기를 듣습니다. 여태까지는 자기가 업둥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서자였어. 그러니까 뭐 원소나 뭐 공손찬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엄마가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듣고 있었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치가 떨리게 싫은 너를 왼수의 자식인 너를 지금까지 키웠다. 나 정말 대견해. 근데 너 지금 너랑 결혼하기로 한 집안의 아씨의 몸종하고 몸을 접하다 걸려? 이런 가문의 치욕이 어딨니 너? 너 집 나가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이 집안에 다시는 발붙이지 마. 사실상 이제 양반이 아니게 된 거나 다름없어요.
정확하게 뭐 국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드라마의 흐름을 보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은 양반이 아닌, 그렇다고 천민은 아니지만 그냥 평민으로 강등된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남주는 이제 길을 떠날 채비를 하죠. 뭐 두툼하게 잘 입었네. 겨울인데 눈 오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또치가 갑자기 등장해서 짐을 한 보따리 싸서 가져오고 대감마님이 이것도 주셨습니다 하면서 돈도 딱 갖고 와. 나 감시하라더냐? 잘 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아예 집을 떠나는 겁니다.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치한테 물어보죠. 구덕이는 어찌 됐냐? 그게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이 남주가 아까까지만 해도 조금 별로였는데 여기서 이제 까방권 하나를 얻은 게, 자, 노비가 도망갔다. 뭐가 쫓아가죠? 추노. 가슴을 베인 것처럼 눈물에 매인 것처럼 언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비가 도망가면 추노꾼들이 잡아옵니다. 소중한 자산이니까. 또 노래 부르네. 그래서 남주가 이 구덕이가 추노꾼들한테 쫓길 걸 아니까 추노꾼들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준 돈, 그 전 재산을 주면서 쫓지 말라고 합니다. 또치는 답답하죠. 아니 이자들을 어떻게 믿냐. 이 돈도 받고 잡아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또 남자 주인공 이 새끼는 양반들 특징이잖아. 순수해. 내 믿겠소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추노꾼 대장이, 잠깐, 그 하찮은 노비년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요? 그 아이가 내게 자유를 준 고마운 아이일세. 나도 그 아이의 자유에 보탬이 되고 싶을 뿐이네. 그럼 이건 어떻소이까? 그 아이를 날 있게 데려다 드리리다. 쫓지 마시오. 하루라도 편하게 잠들게. 가자. 지랄 연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인연이라면 어디선가 만나겠지. 이러고 그냥 갑니다. 지랄 연병을 하고 있죠. 미친 새끼가. 왜 미친 새끼냐면요. 1년 후 이 새끼가 마당패를 꾸립니다. 아주 고퀄리티 마당패를 꾸려서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구덕이를 찾아다닙니다. 구덕이 찾으러 전국에 공연을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멋있어 보이려고 내게 데려오지 마시오. 우리가 인연이면 어디선가 만나겠지. 이러고 갔어. 1년 뒤 구덕이 어딨니? 내가 이렇게 널 찾으러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공연을 한단다. 구덕이 미안합니다. 이지랄하고 다녀요. 미친 새끼야 이거. 이때 진작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했으면 둘이 백년해로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럼 구덕이도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야. 구덕이 이 뒤로 고생 존나 해요. 이 새끼 때문에. 이 새끼 때문에 개 처맞고 도망가고, 이 새끼가 자기한테 데려다 달라고 안 해가지고 개고생 존나 해요. 이때 그냥 돈 주면서 내가 거기 돈 3배 줄 거니까 나한테 잡아와 했으면은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그냥. 근데 그러면 드라마 끝나면 행복하게 사는 거 보여주면 되지. 멜로 막 그거 있잖아, 막 이거 깍꿍놀이 같은 것도 하고 잘했군 잘했어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하면 되지. 연진아, 난 너무 신나. 너 그대로라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그 시각 구덕이는 눈밭을 뒹굴고 있습니다. 도망치느라. 근데 나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눈밭에 뒹구는데 여기 뷰가 옛날에 도깨비에서 그 공유 도깨비가 잘못돼가지고 이승과 저승 사이에 막 이렇게 거닐던 때가 있잖아. 거기랑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 근데 거기는 사막이었단 말이야. 모래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눈밭이야. 같은 장소 맞지 않아 이거? 근데 어떻게 눈밭으로 바꿨지? 그리고 또 이제 이 겨울에 강 건너다가 아빠가 구덕이가 모아놓은 전 재산을 흘려요. 계속 도망가는데 아버지는 구덕아 미안하다. 내가 네 모은 돈을 말고, 구덕이는 이미 잃어버린 거 어떡해요. 그냥 가요 아빠. 괜찮아요. 좋은 일 했다 치죠. 그래서 둘이 너무 힘들게 도망을 가. 아빠도 지금 폐병 걸려서 막 피기침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불빛이 보여서 어딘가로 갔는데 거기가 주막에 가서 추우니까 방에 들어가서 국밥을 2그릇을 막 맛있게 먹는데 주막 아주머니가 걔들 국밥 먹고 있는 거예요.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문을 탁 닫아. 여기 주막
아줌마 쌍일 확률 99%. 인연 때문에 잡힐 확률 99%. 연진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처음으로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빠가 없어. 문 밖으로 나가봤더니 주막 아줌마가 니네 아버지 아까쯤에 나갔던데? 나만 두고 왜 나갔지? 아빠 찾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주막 아주머니가 잠깐! 누굴 호구로 하나? 아버지하고 딸이 아주 그냥 날 호구로 하네? 값은 치르고 가야지. 도련님한테 받았던 이 머리에 다는 거 그거 뭐 예쁜 거 값어치가 꽤 나가는 것일 겁니다. 이러면서 줘. 주모 신났죠. 그리고 연진이가 구덕이가 아빠 찾아서 막 여기저기 막 싸돌아 다니는데 아빠는 자기가 딸한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일부러 떠난 겁니다. 딸한테 짐이 될 수 없다면서. 아무튼 그래서 구덕이는 아빠 한참 찾아보다가 다시 주막으로 돌아와요. 밤에. 왜냐면 아빠가 다시 여기로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주모 아줌마한테 여기서 잠깐 일 좀 하면서 지내면 안 되냐. 저 진짜 똑똑하고 음식도 잘하고 청소도 잘한다. 아빠가 여기로 오실 수 있으니까 좀 있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주모가 그래 여기 눈부터 한번 쓸어봐 라고 같이 이제 동거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저 주모 아줌마 처음 봤을 때 쌍일 확률 100%라고 생각했는데 쌍 아니에요 저 사람. 제가 착각했어. 오해했어. 착한 분이죠. 그냥 돈 떼먹을까봐 불안해서 그런 것 뿐이야. 거지꼴을 하고 국밥 달라고 하니까 자고 간다고 하니까 숙박비에 국밥비에 이런 차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기가 좀 어렵잖아. 도망갈까봐 걱정이 됐을 뿐인 거예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 아버지 찾을 때까지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자기 엄마가 기생인 거 알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클래스가 딱 보니까 좀 잘 나가는 기생집 다녔을 것 같잖아. 그래서 거의 뭐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생집인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마담을 불러서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혹시 머시기 대감이라고 아시오? 그러니까 그 마담 얼굴이 딱 변해요. 한때 우리 집 죽돌이였지. 그자와 뭐 정을 나눈 기생이 있다 들었어. 그러니까 여기 뭐 기생집 하는 사람도 눈치가 백단 아닙니까? 아들인 거 바로 눈치 까죠. 그래서 뭐 얘기해 줍니다. 네 엄마는 너 낳고 얼마 안 있다 죽었다. 해가지고 이제 남자 주인공은 살짝 실망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자기도 먹고 자고 하면서 좀 있겠다라고 하고 뭐 이제 구덕이는 이 주막에서 숙식을 하는 거고 남자 주인공은 기생집에서 숙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갑니다. 1년 후에 구덕이는 이제 주모하고 완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모가 막 음식도 잘하고 장사 수완도 좋고 한데 약간 순수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눈탱이 맞고 막 그래. 사기당하고 이래. 뭐 잔잔바리 사기 뭐 이런 거. 그건 이제 구덕이는 그런 거 완전 장난 아니니까 그런 거 다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둘이 협력해서 잘 살고 있고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는데 방이 붙어 있어. 추노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붙여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도망간 노비 찾는다 해가지고 이 구덕이 그림하고 막 내용 써 있고 구덕이 아빠 얼굴 그림하고 막 써 있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주막에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엄청 무섭게 생긴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다가 구덕이를 안 놔줘. 막 엉덩이도 한 대 때리고 옆에 앉아보라고 하고 술 한 잔 갖고 오라고 하고. 응? 구덕아 나도 로맨스가 있다. 내가 널 강제로 납치라도 하랴? 막 이지랄 하는 거야. 마침 이제 관군이 국밥 먹으러 와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이제 구덕이가 미모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모가 진짜 착해가지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구덕이 혹시 잡혀갈까봐. 추노꾼들 방도 붙었고 막 무슨 무섭게 생긴 놈들이 막 노리고 이러니까 잘못될까봐 막 걱정인데 구덕이는 또 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한밤중이 됐는데 갑자기 검은 그림자 두 개가 집 앞에 탁 나타납니다. 그 아까쯤에 그 못된 새끼들인가? 했더니 여기서 또 반전. 이 작가분이 일부러 이렇게 좀 반전을 많이 넣나 봐. 대반전으로 그 청나라에 외교관으로 다녀온 대감 집이 있어요. 그 대감이 다녀온 건데 그 대감이 와이프가 없어가지고 딸도 데리고 갔어 청나라에. 그러면 그 규모가 대충 한 30명쯤 돼요. 따님은 이 가마 타고 있고 청나라에서 이런저런 선물 받아서 오잖아요. 그거 왕한테 전달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커. 얘들이 중간에 이제 말도 쉴 겸해서 한 2박 정도 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씨가 그 유명한 슬퍼하지만 너너너 혼자가 아냐 구더기 1, 2, 3, 4, A to J LOVEJ. 예. 손나은 씨가 여기 아씨로 나오는데 손나은 씨의 전 데뷔 영화를 봤어요. 제가 본 모든 작품을 통틀어도 연기를 못하는 걸로 이제 5손가락에 꼽히는 에이핑크의 이제 손나은 씨인데 공포 영화 여주인공을 한번 하셨어요. 넌 사람이 아니다. 뭐 그 명대사가 나왔던 거기 이제 하필이면 상대가 제희 씨였는데 제희 씨 맞나?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그 하이킥의 그 사람이구나. 하이킥도 아니네. 씨발 순풍산부인과 그 사람이구나. 아무튼 거기 여자 주인공을 하셨는데 연기를 정말 뒤지게 못해요. 난리 나게 못해. 하지만 기쁜 소식 늘었습니다. 예. 최근에도 모 드라마에서 뭐 좀 싸가지 없는 재벌집 손녀 뭐 이런 걸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기력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딱 봤을 때 좀 늘었네 싶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순풍산부인과 표인봉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전설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 늘고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번 작품처럼 작은 조연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잖아. 그게 원래 순리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안 좋은 예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 그 슈퍼스타 노래 불렀던 그 주얼리 리더 박정아 씨가 한때 탑 위치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짧아. 한 6개월? 왜 그러냐면 뭐 다른 것 때문에 그 위치에서 떨어지신 게 아니고 올라간 김에 탄력 받은 김에 주인공으로 드라마를 바로 했어요. 막 월화 아니면 수목극으로 해가지고 미니 시리즈 16부작 멜로 드라마를 바로 들어가 버렸어. 연기 경력이 없는데 가수인데 인기 좀 많아졌다고 갑자기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들어가 버렸어. 연기를 아주 많이 못하셨고 연기력 논란으로 완전 S급이셨다가 확 떨어져 버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얼리라는 그룹 자체가 위태해졌는데 그걸 이제 서인영 씨가 털기춤으로 끌어올린 게 이제 그 주얼리예요. 주얼리가 고난이 많았어. 그래서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가수, 아이돌이 연기 도전을 하는데 본인 실력 대비 너무 큰 역할을 맡았다가 쇼되는 경우. 설현 씨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고 손나은 씨도 마찬가지로 연기력이 안 되면 작은 역할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거든요. 작은 역할 연기 못하는 걸로 막 엄청 뭐라고 하진 않아. 어차피 잠깐 나오는 건데. 근데 주인공을 자꾸 해버리고 심지어 뭐 영화 주인공 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거의 뭐 한 7, 8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조금 이제 본인의 역량에 맞는 역할을 좀 잘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좀 안 좋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긴 한데 이게 또 이 배우분들은 비주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비주얼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아무래도 라미네이트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 사극이다 보니까 이게 입이 더 많이 보이는데 예전에 아시다시피 그 어떤 배우분께서 그 추노 여주인공 하시는데 그 추노꾼들한테 쫓기는 노비 역할을 하시는데 막 얼굴이 너무 하얗고 막 이빨이 너무 건치고 이래가지고 그분도 연기를 못하는 분이 아닌데 연기력 논란이 있었잖아요. 성동일 씨는 막 이빨에 까망칠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빨도 메이크업을 하셨어. 이빨 썩은 것처럼 보이게 막. 근데 막 예뻐 보이게 막 나오니까 막 논란이 있었잖아. 여기 손나은 씨도 사극에 잘 어울리는 외모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아하게 예쁘게 생기셨고 근데 라미네이트 이빨이 너무 커요. 라미네이트 이빨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실 때도 사실 입이 여기 옆에가 살짝 튀어나오셔 이렇게. 그리고 이빨이 너무 정사각형이야. 이게 사극이잖아. 이게 아무리 연기라는 걸 우리가 알고 보지만 이게 조선시대를 꾸미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전부 다 건치인 것도 사실은 이거는 연기가 이거 좀 부족한 거죠 사실. 이빨도 메이크업 하는 게 맞자. 근데 이게 사실 뭐 영화도 아니고 뭐 거대 자본이 투입된 뭐 대작도 아니고 모든 드라마가 다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이게 정사각형 라미네이트는 너무 신경 쓰이더라 솔직히. 9에서는 사극인데 서클렌즈 끼고 나옴. 아무튼 여기 이 집에 아씨가 웬일인지 구더기를 보자마자 계속 쫓아다니고 친한 척하고 막 선물 사주려고 하고 막 그래. 왜 이러나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뭔지 알겠는 거야. 보통 청나라에 외교관으로 갔다 오는 거는
짧아도 2년, 보통 막 4년, 5년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이대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얘가 뭐 대충 뭐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이때쯤 갔다가 지금 한 18살, 20살 이때 지금 조선으로 돌아온 거야. 얘는 친구가 없어. 또래 친구가. 친구가 없어. 아니 청나라에서 자기 또래 조선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겠냐고. 뭐 당연히 데려간 뭐 수발 드는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저씨, 아줌마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있겠지. 근데 자기 또래 사람이 아예 없는 거야. 몇 년 동안. 심지어 사춘기 기간 동안. 그래서 조선에 돌아와서 자기 또래의 여자를 보자마자 눈깔 돌아가죠. 친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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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들이대긴 해요. 그래서 많이 부담스러워해. 왜냐면 구더기는 지금 도망 신분이잖아요. 신분을 감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손나오는 또 속 편한 소리 하죠. 이렇게 둘이 좀 이렇게 시장에서 다니다가 이런저런 트러블도 나고 했는데 구더기한테 야, 넌 네가 피해 당했는데 왜 할 말을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지. 아씨는 할 말 다 하고 사셔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것들은 할 말 다 하고 살면 죽습니다. 나는 그냥 너랑 친구가 되고 싶은 거야. 친구요? 그 동정입니다. 동정? 그거 흑자일스 채널에도 많지 않아? 그 동정이 아니고요. 제게 은혜를 베풀면서 우월감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구더기도 약간 삐뚤어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아씨 같은 년들밖에 안 봤는데. 이때 아씨가 여기 손나은이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잠깐, 너 화나니까 한양 말투를 쓰네? 여기 충청도인데 어려운 단어도 쓰고 동정이라는 단어를 노비가 쓴다고? 그래서 구더기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손나은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난 가졌기 때문에 우월한 게 아니고 가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노력해서 이런 양반집 딸이 된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해. 청나라의 스파이더맨 아저씨가 얘기한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베풀면서 살 거야. 아무 노력 없이 많은 걸 가졌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게 이치에 맞아. 이러면서 진심을 보여줍니다. 진짜 착한 애예요. 그래서 구더기도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 제 이름은 구더기예요. 구더기처럼 살라고 제 주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 이게 도망치고 있는데. 저는 한양에서 도망친 노비입니다. 저 같은 게 어떻게 아씨하고 동무가 됩니까? 또 여기 손나오는 동무하는데 신분이 어딨냐 막 이러고. 그래서 둘이 막 친해져서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손나오는 외지부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고 외지부는 현재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뭐 개그로 넣은 건데 손나은은 자기 호를 변호라고 지었답니다. 변호 나은, 뭐 제갈 공명, 유비 현덕, 장비 익덕, 변호 나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대. 그리고 구더기가 그걸 듣더니 변호 말씀 변에 도울호 말입니까? 너 한자도 아느냐? 아유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못하는 게 없니? 둘이서 막 이렇게 친해지고 그 모습을 주막 아주머니가 주모가 멀리서 이렇게 쓱 봅니다. 사실 제가 예상했던 거는 지금 자기가 되게 편하게 일하고 있잖아. 얘 월급도 안 주는데 밥 먹이고 재워만 주면은 막 일 다 하잖아. 실제로 일도 잘하고. 그래서 여기 손나은이 몸종으로 데려갈까봐 겁나는 줄 알았어. 저의 오해였습니다. 전 더러운 새끼여가지고 이런 상상을 했나 봅니다. 여기 주모가 대감마님한테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대감마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있는 얘는 사실은 제 사촌 조카가 아니고요. 사정이 너무 딱해서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얘 진짜 착하고 딱하고 막 일도 잘하고 이런 애니까 제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주모가 착해요. 전 여기서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착하잖아. 구더기 가면 자기 더 고생하잖아. 나이도 좀 있으시거든. 구더기 없으면 고생할 텐데도 아씨가 구더기한테 잘해주는 거 보니까 얘가 아씨 몸종으로 가면은 편하게 살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추천을 해주잖아.
그래서 이 아버지는 손나은 얼굴을 봅니다. 너 데려가고 싶니? 손나은이 제 몸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데려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다들 이제 해피엔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손나은이 좋아가지고 몸종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구덕이가 양반들 입는 아씨들 입는 예쁜 비단 옷도 입고 막 주모 아줌마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도 하고 막 너 그동안 수고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네가 저번에 줬던 거 그 보석 있지? 그것도 다시 돌려줄게. 좀 빨리 돌려주지. 1년 만에 돌려주네. 갖고 가라고 막 이렇게 하고 손나은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잘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너랑 나랑은 친구야. 우리 행복하게 잘 지내자. 막 이러면서 이것도 한번 껴볼래? 이러면서 이거 우리 할머니가 준 반지인데 너한테 어울린다. 자기의 마음을 좀 표현하죠. 사실 이제 이런 게 조금 어거지성이 있는데 그냥 핍진성이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죠. 그냥 영화적 설정처럼 드라마적 설정으로 봅시다. 이걸 갑자기 왜 끼워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자기 선물 소개를 합니다. 이제 이런 장면들도 사실 상당히 억지스럽죠. 이 장면이 갑자기 왜 나오냐고. 자기가 지금 청나라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다 풀더니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뭐 이거는 우리 집 종 막심이 건데 막심이가 우리 집 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자기를 너무 못 돌봤어. 그래서 화장품 이거 백이라고 있는데 걔한테 꽃신 줄 거고 뭐 기침 많이 하는 누구한테는 이거 약 줄 거고 우리 할머니한테는 여기 알로에를 드릴 거야 말해서 막 소개를 해. 그리고 그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봤던 불량배처럼 생긴 놈들 있잖아. 걔들 잠깐 나오고 안 나오길래 그냥 뭐 잠깐 그런 장치로 쓰였나 보다 싶었는데 걔들이 알고 봤더니 산적이었어요. 산적이 주막을 털어서 뭐 나올 게 있겠습니까? 없죠. 산적들도 국밥 먹어야 되잖아. 주막을 털 일은 없어요, 사실. 돈도 없고 여기. 규모가 꽤 크거든요. 몇십 명입니다, 여기. 근데 지금 누가 있어요?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온 사람이 있잖아요. 청나라에서 왕한테 줄 선물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건 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여기서 이제 손나은의 사람들 다 죽고요. 손나은의 아버지 그 싸움을 좀 하셨는데 상당히 선전하셨는데 뒤에서 칼 찔러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눈앞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손나은이 멘탈이 나가고요. 야, 금은보화 오지게 챙기네. 그래서 이 둘이라도 도망가려고 막 뛰어가다가 구덕이가 주모를 발견합니다. 주모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돌 같은데 머리가 찧어가지고 이제 머리에 피를 흘린 채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게 거의 미드급으로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 지금 벌써 구덕이 엄마 돌아가셨잖아. 아직 1화예요, 지금. 아직 1화인데 구덕이 엄마 돌아가셨어. 지금 주모 돌아가셨어. 그래서 주모 돌아가신 거 막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적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건물로 들어가요. 막 쌀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는 창고 같은데. 거기서 문 잠그고 버티니까 산적놈이 이 새끼들 인연 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 창고에다가 불 지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이 산적이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내 놈들이 수십 명이잖아.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쁜 손나은 아씨하고 구덕이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문 잠겼다고 포기하고 불이나 지르고 간다고? 이건 관군이 떠도 데려갑니다. 이거는 관군이 떠서 형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이 새끼야. 관군이 떠서 빨리 가야 하는 상황이어도 부하들한테 야 잠깐만 막고 있어봐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죠. 이 정도 미모의 여자 2명이면. 남성 호르몬 진짜 개높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문 잠겼다고 포기하고 그냥 불 놓고 갑니다. 그리고 불이 막 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고 불에 탄 처마 같은 게 이제 떨어져서 아씨의 다리가 깔립니다. 손나은 못 움직여요. 그래서 구덕이가 그걸 빼려고 계속 안간힘을 쓰는데 손나은이 딱 꼬라지를 봅니다. 난 틀렸네. 이거 진짜 이거 뭐 얼마나 대담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뒤가 불바다야. 내 다리가 지금 꼈어 지금 대들보 같은데 탁
꼬라지 딱 보더니 표정이 난 틀렸네. 변호사 되게 글렀네. 까비. 구더기가 이제 막 그 벽을 겨우 뚫었거든요. 이제 불 때문에 약해졌으니까. 손나은이 갑자기 너라도 살아. 이러더니 구더기를 밀치거든요. 구더기가 거짓말 안 치고 한 5m 정도 날아갑니다. 그 손나은이 다리 깔려 있는 곳에서 구더기가 날아가서 쓰러진 곳까지 5m쯤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믿기지 않는 힘을 발휘하곤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손나은 씨가 체중이 제가 봤을 때 한 44kg쯤 나갈 것 같거든요. 이분이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손으로 밀어서 구더기 이분도 뭐 한 46kg, 48kg 나가시겠지만 밀어가지고 5m를 날려버립니다. 청나라에서 장풍 배움. 그리고 구더기는 이제 쓰러졌다 일어났는데 무슨 짓이세요 아씨? 너는 꼭 살아. 꼭 살아서 너도 너의 꿈을 이루렴. 말 끝나자마자 와장창창 다 무너짐. 아씨 돌아가심. 이거 믿으라니까. 1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여주인공 엄마 죽음, 여주인공 은인인 주모 죽음, 여주인공 은인인 손나은 아씨 죽음. 3명 죽었어 벌써. 이거 미드야 이거. 은간우가 밀어도 5m는 안 날아갑니다.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중원 다녀왔으니 이해합시다. 유고 위고 어디 갔어? 유고 어웨이. 그리고 이제 구더기도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 보니까 어느 양반가, 어느 되게 고급진 할머니, 그 다음에 노비로 보이는 젊은 여자 1명, 중년 여자 1명.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일어나가지고 막 어안이 벙벙해. 뭐 뻔한 일이지만 약간 어거지스러운 설정이지만 양반들 입는 옷 입고 있었죠. 손나은이 같이 친구하자면서 막 머리핀도 주고 할머니가 준 옥반지 껴주고 했잖아요. 여기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청나라 갔다 왔잖아요. 뭐 한 5년 막 6, 7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도 얘가 아기 때 보고 처음 보는 거야. 6, 7년도 더 되는 것 같아. 한 10년 만에 보는 거예요. 10년 만에 자기 손녀를 보니까 아기 때 보다가 한 5살 때 보다가 지금 17, 18살 때 보니까 몰라 얼굴을. 이 집안 사람들 아무도 얘 얼굴 몰라. 아빠 실제로 슈레된 거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아빠도 반 죽었어. 그래서 3명 반 죽었어 지금. 그래서 여기 일어나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껴안으면서 태견아. 이름이 옥태견이야. Listen to my heart, be ready for you. Listen to my heart, be ready for you. 연진아, 난 너무 기뻐. 왜 아직도? 이름이 옥태견이야. 그래서 구더기의 양반으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됩니다. 구더기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구더기는 과연 추노꾼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요? 오늘 1화만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2화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개미털기 한다고 오토바이 얘기를 1시간 넘게 해버려가지고 또 다음에 또 2화 하죠 또. 자러 가야지 이제. 옥태견 눈 떠보니 양반가 딸. 이건 드라마니까 한 편씩 계속 할 수 있잖아. 이건 좋긴 해. 뭔지 알죠? 요즘엔 드라마가 1시간 반씩 하잖아요. 사실상 영화거든. 1화 한 화가. 그래서 뭐 1화만 했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시리즈로 쫙쫙쫙 뺄 수 있으니까 2화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돼? 1화 감질맛 난다. 아니 이렇게 화마다 끊어야 나도 편하지. 중간까지 하고 이러면 다음에 또 그 찾기도 힘들고 그래. 안 그래도 넷플릭스 이거 다운 잘 되는데. 어쨌든 아쉽더라도 오늘은 여기까지. 어린이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약속. 앞으로 흑자 드라마를 좀 연재해볼까 해서 제목을 2화 극장으로 하려고 2화까지만 해주는. 그리고 약간 여자처럼 하면서 좀 약간 이화여대 따라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내고 해서 옥시 부인전이 잘 나갈지 몰랐어. 그래서 약간 장난삼아 1화만 리뷰를 했고 그냥 드라마 쪽도 한번 건드려볼까 싶은 느낌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올린 건데 옥시 부인전이 생각보다 되게 잘 나가는 거야. 그리고 2화 극장 네이밍이 마음에 들어서 2화까지 하고 합쳐서 올리려고. 옥시 부인전 2화고요. 이 구더기가 암기력이 굉장히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이러니까 옥태견이가 했던 말들이랑 막 이런 걸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기도 모르게라고 하는 건 솔직히 조금 너무 나쁘긴 하지만 이 양반집 어머님이
자기 아들도 죽고 막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손녀딸이라도 살아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신을 차린 구덕이한테 태견아 정신이 드니?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구덕이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로 예 할머니라고 해버려요. 그게 1화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이제 구덕이가 어쩔 수 없이 옥태견인 척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 솔직히 사기치는 거죠. 구라죠 이건. 어쨌든 여기 할머니하고 이 집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반겨요. 왜냐면 꽤나 잘 나가는 양반집이고 벼슬도 높으셨으니까 명나라인지 청나라인지에 사절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손녀딸이라도 살아 돌아온 게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또 좀 다행인 게 뭐냐면은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아직 한 번도 극 중에 등장한 적은 없는데 오빠는 과거 시험 보려고 어디 사찰 같은 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이제 몸조리를 하고 있는 게 2화의 시작입니다. 여기 이제 몸종으로 백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윤서아 배우가 연기를 하셨고, 이 분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본 분 같은데 뭐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타고난 노비예요. 예. 이거 좀 실례인가? 사람 이름이 백인데 그냥 타고난 노비입니다. 그냥 보시면은 막 진짜 외모부터 행동 거지부터 목소리부터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이러니까 너무 노비 같은 거야. 그래서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약간 오글거린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연기가 왜 노비 연기를 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덕이도 원래 노비잖아요. 그래서 노비일 때 연기를 솔직히 우리 임지연 배우가 너무 고급지게 생겼잖아요. 또 연진이 연기하실 때도 너무 세련됐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비가 사실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냥 까막칠 조금 하고 입술 좀 부르튼 것처럼 뭐 대충 회색 좀 쳐 바른 다음에 연기를 아버지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셔? 아 빨리 와 빨리 여기 먹을 거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 이게 약간 나는 이게 맞나 싶었거든 사실. 왜 노비는 저렇게 방정 맞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백이도 아니 아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거기를 왜 닦으셔요? 제가 하면 되는데 이 천한년한테 어찌 존댓말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 노비 연기 국룰 같은 게 있는 건가 싶어. 연기가 똑같아 사실. 다 해맑고 천진난만하고 착해.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런 걸 좀 안 좋게 보는 편이잖아요. 막 부자인 사람은 다 악하게 그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은 막 다 착하게 그려놓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반대도 당연히 안 좋아할 거고.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의 조건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캐릭터를 정해버리는 게 너무 구태의연하고 너무 클리셰라고 생각을 하고 설득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권라떼 조질 때도 그 권라떼가 들어간 JYG라는 그 회사에 그 캐스팅 실장, 매니지먼트 실장이라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 싫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지게 하면서 네가 여기서 왜 할 일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막 이런지를 막 설명하는 그런 씬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기업에 힘 있는 중견급쯤 되는 능력자들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못되게 그려놓지? 그리고 저런 말 대체 누가 해? 이런 말을 좀 했잖아요. 내가 매니지먼트 실장이야. JYG라는 대형 기획사야. 새로운 신입이 로드 매니저로 들어왔는데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운전하는 친구야. 그러면은 누구씨 그냥 말 편하게 할게요. 그냥 뭐 사고 내지 말고 운전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고 졸음운전하면 안 되니까 쪽잠 잘 자시고 이렇게 할게요. 요 정도 얘기하겠지. 누가 매니지먼트 실장인데 김흑자 씨,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갑자기 무슨 아니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권라떼 배우한테 그 어떤 행동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운전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사를 존나 쳐 넣어놨어. 누가 이래 세상에 솔직히. 아니 맨날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그 뭐냐 뉴진스 그 사태 터졌을 때도 방시혁 아저씨가 뭐 인사 안 받아줬다? 혹은 뭐 다른 레이블에 있던 뭐 매니저가 아일린 매니저가 인사하지 말라고 했다 하면서 약간 이런 게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아 솔직히? 예를 들어서 내가 방시혁 의장이라면 안녕하세요 의장님. 잘 못 들으셨나? 의장님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약간 이런 게 그려지고 아일린 매니저면은 아일릿이 안녕하세요 뉴진스 선배님들 야, 인사하지 말라고. 야 전현들 다 끈 떨어진 거 몰라? 인사할 필요 없어. 이제 너네가 더 잘 나가. 저것들 이제 끝났어. 이런 게 그려지잖아. 뭐 누가 이래 솔직히. 그냥 뭐 꼴보기 싫으니까 뭐 쌩까거나 야 인사할 필요 없어. 뭐 이 정도까지 뭐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막 이런 게 너무 연상이 되는 것 같아.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리고 나는 방시혁 아저씨가 솔직히 저기 에스파 밟을 수 있죠 이런 거 나는 약간 농담으로 썼다고 생각하거든. 너네 같으면은 진짜 재산이 5조 5억이 있어. 그러니까 구라가 아니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진짜 재산이 5조 5억이야. 그런 사람이 어떤 걸그룹을 런칭을 했는데 이 걸그룹이 이겨줬으면 하는 그룹 혹은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걸그룹의 상징인 어떤 그룹의 얘기를 하면서 누구 밟으실 수 있죠 이런 거 그냥 난 농담으로 쳤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그걸 생각하더라. 난 진지하다고 별로 생각 안 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둘이 농담할 사이가 아닌 느낌이라. 아니 근데 5조 5억쯤 있으면은 내가 농담할 사이가 아니어도 농담할 수 있지 않아? 이거 내가 너무 좀 약간 토 나오는 발상을 하는 거야? 5조 5억쯤 있으면 그 어디 가서도 아재 개그 막 남발하고 이럴 수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 구제혁 아저씨라고 할 뻔해. 저기 방시혁 아저씨가 아 근데 애들이 좀 약한데 에스파한테 안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밀려 비주얼 뭐야 막 약간 이렇게 했으면은 나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에스파 밟을 수 있죠. 이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나 싶었어 난 솔직히. 그냥 같은 편끼리 약간 으쌰으쌰 막 그 뭐 축구 농구 할 때도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상대가 안 들릴 때는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야 저 새끼 야 내가 막을게. 저 새끼 오늘 한 골도 못 넣게 할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야 개 못해. 야 네가 저 잘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기도 좀 살려주고 상대 슛 쏘면 막 없어 막 이런 거 하고 막 하잖아. 약간 난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진짜 막 악인처럼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난 좀 놀래긴 했어.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도 이 너무 좀 클리셰처럼 그 언년이 캐릭터 있잖아요. 언년이 캐릭터가 맨날 약간 좀 붕 떠 있는 약간 조증인 상태, 약간 떨 하나 피고 온 그런 느낌으로 연기가 너무 많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여기 지금 천민 역할 제가 좀 볼게요. 구덕이가 이제 미래에 대한 스포긴 한데 이제 양반 신용을 하지 않습니까? 양반 신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양반일 때는 일단 고개부터 꼿꼿하면서 이 손을 놓으시오. 어찌 여인의 손을 함부로 잡는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시는데 그 노비 역할을 하실 때는 아, 이 손 놓으라고! 왜 함부로 잡는 것이냐?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들떠 있어 사람이. 백이도 아이고 아씨 여기서 뭐 하신대유 막 이래. 근데 여기 백이 어머니인 막심도 아이고 뭐냐 이게 뭐라냐 뭐 이렇게 연기하시고 오대환 씨도 아이고 내가 못생겼구만 막 이렇게 연기하시고 양반들은 전부 다 차분하게 김민숙 배우 같은 경우도 아이고 태견아 몸은 괜찮니? 만약에 여기 김민숙 씨가 노비였잖아. 몸은 괜찮은 것이야.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다 똑같아 진짜 연기가. 오대환 씨 나옵니다. 좀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전 좀 이런 배우를 좋아하는데 오대환 씨나 좀 그 제가 싫어하는 배우들의 특징인데 저기 야 그 누구냐 곽도훈 배우나 저기 누구냐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씨 이름 뭐지? 아씨 아무튼 이런 배우들 내가 좀 싫어하는 배우들이긴 한데 오대환 배우는 좋아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그 이분들이 연기를 진짜 잘한다고 느끼는 게 국밥 역할도 잘하고 센 역할도 잘하는 정만식 배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오대환 배우의 약간 상위 호환 같거든요. 저는 오대환 배우가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오대환 배우가 하는 좀 간지나거나 강한 역할을 정만식 배우가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반대로 국밥 유들유들한 역할을 오대환 배우보다 정만식 배우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약간 상위 호환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제가 정만식 배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연기는 진짜 잘하긴 해. 그리고 오대환 배우도 센 역할 위주로 많이 하셨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약간 국밥 역할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력이 점점 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정만식 배우는 연기를 되게 잘하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튼 하루 만에 구덕이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씨 부인 그러니까 엄마여야 하는 거죠. 옥태견의 엄마 할머니 옥태견의 할머니한테 가서 사실은 제가 옥태견이 아니고 구덕이라는 청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한씨 부인은 이제 충격에 빠지죠. 그러니까 아들도 죽었고 손녀 딸도 죽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들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손자도 있고 손녀라도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손녀딸까지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너가 구출될 때 비단 옷에다가 내가 손녀딸한테 선물로 준 그 옥 반지까지 네가 끼고 있었는데 이거 어찌 된 거냐 하니까 손나은이 너무 착해가지고 친구 하자면서 그리고 이제 대감마님께서도 저를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아마도 양녀 삼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일가족을 몰살하고 약탈을 해간 그 산적 같은 새끼들 있잖아요. 그 새끼들의 얼굴을 구더기가 봤어요. 왜냐면 그 주막에서 일을 할 때 그 산적 새끼들이 국밥 먹으러 자주 내려오기도 했고 그 산적 중에 대장이 구더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다가 좀 잘못되고 좀 그런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구더기가 그놈들의 얼굴을 아니까 지가 봐슈 지 눈으로 똑똑히 봐슈 이제 얘기를 해서 잡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현감 약간 그 포졸 대장이죠. 이 성동일 배우가 나오셨는데 안 그래도 좀 잡기 어려웠는데 잘 됐다 이러면서 이때는 아닌가?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잘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잡게 됩니다. 그리고 현감이 이때는 다른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현감으로 성동일 배우가 나와요. 그리고 이 한씨 부인이 구더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천것이면은 너의 말에도 신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당분간만이라도 내 손녀딸인 옥태견으로 살아라. 그래서 당분간 구더기는 옥태견으로 살기로 합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이런 거짓 인생 사는 것 자체도 편치 않지만 그 동네에 방 붙이는 곳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 도망간 노비년 해가지고 구더기 그다음에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림을 제법 잘 그려서 사실 조금 살떨리는 사기극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씨 부인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 손녀인 척을 했던 게 좀 꼴보기 싫고 좀 미울 수 있지만 자기 아들하고 손녀를 죽인 범인들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좀 허락을 하죠. 그래서 한씨 부인이 이제 막심이라는 이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 노비 중에서 나이가 좀 있는 여자 노비한테만 구더기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제 구더기가 그러니까 옥태견이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가 정신 차린 지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싶어서 이 집에 노비들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게 있거나 힘든 게 있거나 아니면 뭘 좀 도와드리고 싶을 때 자꾸 이제 옥태견을 찾아가는데 막심이가 자꾸 막으려고 하죠. 막다 못 막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감이 좀 쏟아지게 되는데 왜냐면 여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여기 아드님은 공부하러 나갔고 할머니는 지금 나이도 좀 많으시지만 아들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이런 걸 여쭤보기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림살이 계산, 수 계산이라든지 어디에서 편지 온 거 답장 써주는 등등등 이런 노비들은 글을 모르니까 할 수가 없고 셈을 할 줄을 모르니까 처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이고 옥태견 아씨는 명나라에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오셨고 하니까 되겠죠라고 이제 하는 거고 막심은 최대한 말려보려고 했는데 못 막아. 원래 노비면은 글을 모르고 셈을 못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심이 아파서 못 한다고 하셔요. 막 이렇게 자꾸 하는데 당연히 우리 구더기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영특했고 돈 벌려고 이 일 저 일 안 한 게 없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필사죠.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있으면은 똑같이 옮겨 적는 거. 그거를 알바로 존나게 많이 해서 글도 잘 알고 웬만한 양반들보다 한자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지금 당장 한자 강의를 런칭해도 전혀 부족함 없이 구독자들에게 별 5개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편지 온 거 답장도 다 써주고 뭐 셈 같은 거 해야 되는 것도 다 셈도 해주고 해가지고 이 집의 노비들은 뭐 그 전에도 의심을 한 적은 없지만 구더기가 옥태견이라고 이제 철석같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 명나라인지 청나라인지 거기에서 올 때 선물 같은 것도 좀 사왔는데 예전에 이제 손나은이 옛날에 주막에서 이제 같이 있었을 때 자기가 사온 선물 같은 거 중에서 하나를 구더기한테 주기도 하면서 자기가 사온 선물을 막 자랑을 했거든. 이거는 우리 쇠똥이한테 줄 거고 이거는 막심한테 줄 건데 막심은 어디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이걸 과먹어야 되고 이거는 도끼 아저씨가 기침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명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약재를 갖고 왔고 우리 백이한테는 이
꽃 신발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를 이 구덕이는 전부 다 암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전부 수행을 해버리니까 아무도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현재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4화인가를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는 사실 허점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나은이 1화에서 굳이 구덕이한테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의 이름하고 특성 같은 거를 전부 다 얘기하는 씬을 넣어서 그 다음 화에서 구덕이가 그걸 외워서 의심을 받지 않게 만드는 등, 그러니까 구덕이가 양반 행세를 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을 풀 수 있는 장면을 만들기 위한 억지 장면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핍진성이라는 게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2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고 이게 진짜 억지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했던 씬이 뭐냐면, 구덕이가 옥태견 아씨인 척하고 관아에서 잡아들인 그 용의자들이죠. 그 산적 용의자들이 추문을 받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얼굴을 쑥 본 다음에 이 자들이 맞습니다라고 증언을 하는 씬이 있어요. 이 증언을 하니까 들은 적도 없는데 딱 그 용의자들의 얼굴을 보더니 저놈이 1000보기, 저놈이 10,000보기, 저놈이 100,000보기입니다. 바로 얘기를 하니까 이 포졸 대장도 이 녀석들이 범인이 맞구만 확신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정도로 명망이 높은 벼슬 아치 한 명과 그의 식솔들과 노비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수행하던 낮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왕한테 진상하기 위해서 명나라에서 받아온 선물들 같은 거를 다 빼앗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인 미친 산적 새끼들이에요. 형벌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는 99%도 아니고 그냥 100% 사형이죠. 이거는 이거 무조건 사형인 거. 이거 어떻게 사형을 안 당해요? 이거는 지금 해도 사형급인데 조선시대에 아니 벼슬들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산적 새끼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상품 같은 것도 다 훔쳤고 이 새끼들은 한두 번 이런 짓거리 한 게 아니야. 얘들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수십 명이에요. 몇 명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나라에서 여기 조선까지 다시 그 물품들을 가지고 오고 막 하는 그 수많은 수행 인원들이 있잖아요. 수십 명이란 말이에요. 말도 막 10마리 이상이었고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인 산적들인 거예요. 당연히 사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곤장 100대가 나와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보고 아 곤장 100대 친 다음에 목 치나 보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형인데 아프게 하고 죽이나 보다. 아 역시 옛날은 좀 잔인하구만. 피도 눈물도 없구만 이랬거든. 100대 맞고 끝. 그래서 살아. 그래서 그러니까 곤장 100대면 죽어. 나도 약간 그것도 의심했어. 아 그냥 곤장으로 죽이나 보다 이것도 생각했죠. 살아. 이 산적 두목이. 그리고 아마 나중에 이제 어떤 역할로 나오겠죠. 구덕이를 이미 알아봤거든요. 너는 종년 아니냐 이러면서 이미 알아봤어요. 근데 곤장 맞느라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지. 아마 나중에 구덕이가 옥태견이 아니라는 거를 밝혀질 뻔하는 그런 긴장감 있는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산적 두목을 살려뒀겠죠. 근데 말이 되냐고. 사람 수십 명 죽인 새끼를 어떻게 안 죽여. 그리고 뭐 곤장 몇 대면 죽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좀 시대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곤장이라도 어떤 시대 때는 10대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20대면 100% 죽는 그 정도 강도의 곤장이 있었고 또 어떤 시대에는 조금 적당하게 때리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 좀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100대면 애지간하면 죽긴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곤장 100대 맞은 애들 거의 다 삽니다. 난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 죽었는데 산적만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몸이 너무 강골이라 너무 인자강이라 살았다 이것도 아니고 이 곤장 100대 맞은 애들 거의 다 살아요. 죽었다고 나오는 애가 없는 정도. 맞다가 기절하는 애는 많이 나와. 아무튼 어쨌든 좀 잘 넘어가죠. 그 범인도 잡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구덕이는 한밤중에 짐을 쌉니다. 홍길동처럼 짐을 싸고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하죠. 그거를 한씨 부인께서 미리 알아채고 나가려는 채비를 하는 구덕이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옥반지를 손수 끼워주시면서 너는 앞으로 옥태견으로 살아라. 내 손녀 옥태견이다. Can you be my heartbeat? 제가 어찌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 손녀 옥태견이가 지금으로 치면 변호사, 맹교사,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다고 들었다. 네가 내 손녀의 꿈을 대신 좀 이뤄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씨 부인이 또 괜히 이런 건 아닌 게 이 구덕이가 너무 총명하고
인성이 바른 거를 알고 있어요.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뒤에서 이렇게 몰래 봤는데 얘가 계산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심지어 시도 지을 줄 알고 얼굴도 이쁘고 이 아래 것들을 일할 때 막 도와주고 하는 등 인성도 바르고 성격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얘 정도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아무 새끼인데 뭐 이렇게 할 리는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지방을 쥐락펴락하는 아주머니들의 모임이 있어요. 모임 이름이 뭐였지? 모임 이름 제가 죄송한데 좀 까먹었는데 이 여인네들이 이 고을을 약간 지들 맘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약간 인성이 바르진 않습니다. 약간 레카 연합이랑 비슷하긴 해요. 맘카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모여가지고 여기 전부 다 어떤 벼슬아치들의 와이프들, 양반의 와이프들이고 여기 모여가지고 맨 어디 흉 보고 자기들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막 자랑하고 막 그런 짓거리밖에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옥태견이가 약간 눈엣 가시. 왜냐하면 이 집안이 꽤 잘 나가는 집안이라 자기들의 힘이 좀 안 먹힘. 근데 이런 양반 가문들의 아녀자 중에 한 명이 이 우리의 맘카페에 들어와서 한편임을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공격도 안 하고 뒤에서 흉도 안 볼 건데 이 인연이 이게 뭐 어디 뭐 험한 꼴 당하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우리 맘카페에 들어오기는커녕 인사조차 안 와. 그래서 좀 안 좋게 봅니다. 옛날에는 뭐 너무 당연하지만 그 나와바리에서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의 그 뭐 알력 다툼 뭔지 알죠? 뭐 요즘도 사실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요즘에도 뭐 어디 시골 같은 데 이사 가면은 조금 뭐 이렇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알랑방구 좀 껴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좀 있는데 옛날이었으면 진짜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소문이 생기는 중. 왜냐하면 맘카페 아니랄까봐. 아니 근데 그 옥태견이라는 애 몇 달째 집에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산적들한테 얼굴을 부상당한 게 아닐까요? 활을 얼굴에 맞았다든지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창난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겁탈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 산적들이 그걸 가만뒀겠어요? 아주 돌렸겠죠? 이지랄 연병을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 주인공 추영우야? 추영우 배우가 연기한 송서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집안에서 쫓겨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이 참 잘 풀려요. 이 친구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집의 에이스의 아들이었어요. 엄마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짓고 글도 잘 짓고 만능이에요. 만능 엔터테인먼트. 요즘으로 치면은 잘생긴 임창정 같은 느낌. 임창정은 너네가 조금 이입이 안 들라나? 누가 알맞을까? 존나 잘생긴 양동근? 아니야, 이건 더 안 맞아. 아무튼 그냥 가무가 뛰어나고 뭐 어느 정도 뭐 공부도 좀 하고 약간 요런 느낌? 노래 잘하는 차원으로 하지 않는 새끼야. 약간 차원으로 할까? 다재다능한 아무튼 그래. 그래서 얘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전국을 떠돌면서 공연 같은 걸 해요. 근데 인기가 존나 많아.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잘 삽니다. 그럼 얘가 굳이 왜 이렇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냐? 구더기 찾으러. 순정. 그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정으로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구더기를 찾고 그다음에 구더기 잡으려고 방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얼굴 그려서 그것도 몰래 떼주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연찮게 지금 현재 구더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송서인네 패거리가 공연을 하고 오고 이제 백이가 빅팬이에요. 그래서 백이가 이 소식을 전달을 해줍니다. 구더기한테. 우리 지역에 송서인이가 전기수,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뮤지컬 배우 같은 거예요. 노래하면서 연기하는 송서인이가 우리 동네 공연을 왔다. 같이 보러 가셔요 하는데 당연히 구더기는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내 친구 너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때 백이가 그냥 글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스토리텔링이 좋다니까요? 이러면서 스토리를 대충 얘기를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내 얘기야. 여자 주인공은 청것이고 남자 주인공은 양반인데 둘이 뭐 이렇게 어디서 만나가지고 땅콩 나눠 먹다가 친해지고 집에 몰래 숨어 있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의 약혼녀한테 들켜가지고 막 쫓겨서 도망을 치고 막 이게 전부 다 구더기 스토리인 거야. 그래서 구더기가 씨 뭐요? 이러면서 찾아갑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이라는 생각은 못 해요.
이름이 달라서. 요것도 사실 약간 억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구더기가 굉장히 똑똑한 역할이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수 이렇게 공연 다니는 애면은 가명 쓰는 게 너무 흔한 일이잖아. 기생도 가명 쓰고 전기수도 가명 쓰고 이런 게 너무 흔한 일인데 자기가 겪은 일을 똑같이 글로 쓰고 무대로 만들어서 하는 새끼가 있대. 뭐 키도 크고 잘생겼대. 근데 이름은 달라? 전기수라서 가명 쓰는구나. 이 새끼 그 새끼구나라고 송서인이라고 알아챌 만한데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공연 장면이 좀 나오는데 이 공연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무대 장치가 거의 현대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왕의 남자 봤던 것처럼 뭐 그냥 대충 사람들 나와서 줄 좀 타고 북이랑 장구 좀 치고 꽹가리 좀 치고 막 그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 마치 우리 현대 뮤지컬을 보듯이 무대 미술 뒤지고요. 막 해 떴다가 달 떴다가 막 난리 나고 막 불꽃 올라오고 뭐 난리가 나요. 무대 미쳤어. 뭐 이것 가지고 제가 핍진성을 따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무대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대를 본 구더기는 완전히 막 눈빛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내 정체를 아는 사람인 거야. 송서인 입장에서는 내 사랑이야. 내 첫사랑이야. 찾으러 다니고 헤매고 있어. 너무 사랑해. 진짜 리얼 러브야. 근데 구더기 입장에서는 아니 양반님하고 내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사랑은 아니야. 물론 어느 정도의 마음은 있겠지만 그냥 참았어. 근데 나는 지금 한씨 부인님의 덕으로 은혜로 지금 이 옥태견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역할을 잘 수행해야 내야만 해. 여기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이런 마당에 내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 있다?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근데 백이가 여기서 살짝 눈치가 없거나 혹은 눈치가 너무 있게도 그 무대를 본 구더기의 표정을 보고 구더기가 그러니까 옥태견이가 옛날에 어떤 남자를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해서 송서인하고 옥태견이의 자리를 만들어줘 버립니다. 한밤중에 어떤 연못 근처에서. 그리고 송서인은 여기서도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구더기는 거절합니다. 지금 이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리얼로 내가 사랑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네가 싫다기보다는. 그래서 백이는 안타까워하죠. 아니 우리 이렇게 예쁜 아씨 막 사랑도 하고 시집도 가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참고 사시냐고. 근데 구더기는 말할 수 없죠. 어떤 상황인지. 아무튼 이런 와중에 어쨌든 송서인이는 내일 이제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구더기를 한 번 더 만나서 본인의 진심을 전합니다. 거의 뭐 사랑한다고 거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당연히 구더기는 거절을 하고요. 이제 그 길로 송서인은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공연을 하러 떠납니다. 이제 구더기는 조금 착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백이가 죽어 있습니다.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멍석에 어떻게 배달이 돼 있었어요. 아까까지도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아씨 막 이러고 따라다녔던 백이고 이제 뭐 한 낭낭 18세쯤 됐으려나? 그리고 막심의 딸이기도 하고 죽어 있는 거야. 이 옥시부인전이 지금 꽤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미드급으로 사람이 죽어요. 워킹데드급으로 죽습니다. 다음엔 또 누가 죽을지 모르겠어. 너무 잘 죽여요 여기 진짜. 나 백이 죽은 거는 지금 나도 솔직히 좀 놀라긴 했어. 백이가 연기도 너무 잘하고 저분 참 괜찮다 윤서아 배우 이걸 보고 있었는데 사실상 한화 출연한 거죠. 앞에 1화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전부 1화 출연하신 거고 이 윤서아 배우도 한화 출연하신 거예요. 왜 죽었냐? 아까 맘카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맘카페 중에 맘카페 인원들이 전부 다 이제 성격이 똑같고 더러운데 한 분 정도 빼고는 그 중에서 이제 송씨 부인이라고 성격이 제일 똑같은 분이 계셔. 그분이 치맛바람이 오지는데 이제 그 사람의 아들 백도광이었나? 백도광 맞는 것 같아. 이 백도광이 얘도 양반인데 백이를 좋아해. 좋아할 만해요. 백이가 성격도 좋고 이쁘고 피부도 허옇고 이래가지고 좋아할 만해. 백이는 자꾸 밀어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양반하고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또 이 옥태견 아씨를 모시는 자신의 사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꾸 밀어내. 근데 이 백도광 새끼가 백이를 불러내서 어찌저찌 하다가 백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하지만 여기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백도광 새끼가 백이를 어디 뭐
풍차마을 같은 데서 풍차마을이 아니고 뭐냐고 이거 뭐냐 도는 거 오늘따라 유난히 단어가 기억이 존나게 안 나네 진짜. 오늘 그래서 원래 써야 하는 단어 중에 10개 정도는 생각이 안 나서 딴 거로 얘기했거든요. 혹시 눈치채셨나? 물레방앗간 같은 데 데려와가지고 아니 배가 진정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냐?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도련님은 양반이고요. 저는 청것이에요. 이리 잠깐 와보거라. 아유 노셔요. 잠깐이면 된대도 5분만 안 돼요. 아! 배가 약간 이 지랄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바람개비 생각했듯이 이 지랄을 예상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한 그 송씨 부인 X년 있잖아요. X년이 자기 아들이 백이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 아들은 어디 돈 많은데 혹은 뭐 이름 높은 집안에 섹시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청것이랑 저러고 있는 게 꼴보기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노비 하나를 시켜서 백이를 겁탈하게 합니다. 와, 진짜. 그러니까 어차피 이 노비들도 결혼을 하게 하고 일부러 아기를 많이 낳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거잖아요. 양반 놈들이. 노비가 낳은 자식도 노비니까. 마치 내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가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내 재산이 불어나는 것처럼 노비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잖아. 그래서 내 아들놈이 백이한테 빠져 있는 것도 맞고 또 이제 내 노비가 그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또 내 재산도 늘어나고 뭐 일석이조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겁탈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노비도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아는 애야. 백이 아는 애고 얘 너무 착한 애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막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려다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백이를 좀 밀쳤는데 좀 안 좋은 곳에 머리가 이제 찢게 되면서 백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살인했다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백이가 마치 백도광이한테 버려져서 거기에 대한 상심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처럼 어디 동네 뒷산에다가 이제 매달아 놓은 거예요. 너무 못됐죠. 그래서 막시미는 뭐 거의 정신이 나갔고요.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구더기도 뭐 넋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근데 그 백도광이 새끼가 백이 막 쫓아다니지 않았어? 맞아 걔가 걔 좋아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막 이런 거를 막시미도 듣게 되죠. 그래서 막시미가 딸을 잃은 어머니가 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로 송씨 부인네 집에 쫓아가가지고 니네 아들이 내 딸을 그렇게 한 것인지 관아에 가서 죄를 따져보자 막 이렇게 따지는데 당연히 이게 천민이 하는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송씨 부인은 막시미를 존나게 매질을 하고요. 이제 거기를 이제 구더기가 원래는 이런 이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왜냐면 옥태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들킬 수가 있잖아. 근데 백이를 위해서 그리고 막심을 지키기 위해서 송씨 부인네 집에 가서 논리정연하게 논쟁을 합니다. 당신의 아드님이 뭐 이러이러했던 거는 사실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새로 부임한 현감, 성동일 배우가 연기한 성규진 현감이 오고 뭐 다행히 이 현감은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양반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딴 거 없고요. 그냥 무조건 판관포청천처럼 죄가 있으면 죄를 묻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더기가 되게 논리적으로 이 백도광이가 죽은 백이를 어떻게 뭐 여겼었다. 둘이 뭐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죄를 한번 따져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구더기는 명확하게 백도광이를 백이 살인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옥시 부인 2화의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죠. 과연 백이는 누가 죽인 것일까요? 백이를 죽인 범인은 잡을 수 있을까요? 구더기는 들키지 않고 옥태견 역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뭐 대충 이렇게 끝내죠. 뭐요 한 6화까지 내용인 줄. 이게 2화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보통은 구더기가 어떻게 사는지로 한 1, 2화 때우고 구더기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오해를 받는데 한 3, 4화까지 가고
한 5, 6화 정도에서 이제 도망댕기고 7, 8화 정도에서 약간 은인을 만나고 한 9, 10화 정도에서 그 은인이 돌아가시고 한 11, 12화 정도에서 이제 사랑을 재회하고 이제 13, 14에서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15, 16화에서 엔딩과 마무리로 이제 훈훈하게 꽁냥꽁냥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벌써 2화, 3화 만에 웬만한 스토리 한 16부작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편성이 16부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2화 만에 이렇게까지 스토리가 많이 진행이 됐고 2화 만에 웬만한 드라마의 풀스토리가 다 나왔는데 지금 뭐 물론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서 다 본 것 같은 스토리,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이 많아서 막 어마무시한 명작이다 이렇게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풀어갈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뭐 3화에서 밝혀지는 내용이니까 여러분한테 스포일러를 조금 드리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알고 봤더니 이게 백도광이가 어떻게 해보려다 죽인 게 아니고요. 그 엄마인 송씨 부인이 노비를 시켜서 백이를 겁탈하게 하려고 했고 그러는 와중에 과정에서 이제 백이가 죽게 됐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떠난 것처럼 해버렸고 근데 그 겁탈을 하려고 했던 그 노비가 죄책감에 엄청나게 시달리면서 구더기를 찾아와서 사실은 내가 백이를 죽였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일이 좀 좋게 해결이 됩니다. 이게 3화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백이가 살아 돌아오진 않죠.